예, 안녕하세요. 9월 20일 아침 여의도가 술렁이었었죠. 민주당이 주장하기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은밀히 만났다. 이거 사법부와 행정부의 담합 아니냐, 정치적 뒷거래 아니냐, 이런 프레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이랬죠. 대법원장이 행정부와 손잡고 재판부를 꾸리고 있다면 이건 민주주의 파괴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잠깐,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정치적 공세인지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허위 의혹을 퍼뜨리며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 더는 좌시할 수 없다. 바로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첫 번째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난 적이 없다. 민주당의 주장은 날조다. 두 번째는 민주당은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주장, 이것은 결국 자기들 유리하게 재판부를 짜겠다는 발상이다. 세 번째가 국민의힘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필요하다면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 여기까지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게 있는데요. 민주당이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됐는가? 특히 부승찬과 서영교는, 특히 서영교 의원이 문제가 되는데요. 서영교 의원은 국회가 아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근거가 모 언론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처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 비밀회동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으니 구체적 장소, 시간, 사진, 증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익명의 제보자의 말에만 의존한, 그리고 조작된 AI 녹취에 의존한 기사였습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팩트 기반이 아니라 추측을 정치적인,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민주당 애들은 라면을 너무 잘 끓여요. 내가 라면이라고 라면을 끓여대기 시작하는데 이것 역시 라면으로 시작되는 주장입니다. 팩트 기반이 아니라서 추측을 기반으로 정치적 무기로 활용한 겁니다. 민주당이 그 기사를 확대 재생산해서 사법부, 행정부 야합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걸 공식적으로 그냥 국회에서 기자에게 쏟아 부은 겁니다. 결국엔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하나도 들이대질 못합니다. 장동혁 대표 주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식적으로 퇴근길에 사실무근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현재까지 이 대법원장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고 정청래는 이러한 요인을 만들어내는 것만으로 자기의 억울함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변호사나 개업하라고 조롱하면서 공격을 역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며 이거를 올 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것입니다. 장외투쟁을 불사하겠다라고 한 거는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동대구 규탄 집회로 첫 신호탄을 쏘았고요. 이 민주당이 내란 재판 전담부를 설치하자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특정 사건에 대해서 특정 재판부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게 헌법 정신과 완전히 정면 충돌을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뭐 고려의 차진아 교수님이 가장 강력하게 전면에 나서서 포화를 쏟아붓고 계신데, 이 사법부는 독립되어야 하고 사건 배당은 무작위로 해야 공정하다는 겁니다. 근데 특별 재판부를 지정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재판장을 임명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치를 만들어내겠다는 의도가 이제 국민들을요 의식하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뭐라고 하든 야당이 뭐라고 하든 관심이 없다는 듯이 마구잡이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피 끓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국가 체제를 흔들고 사법을 농락하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한 장외투쟁을 선언했고요. 지금 민주당은 I don't care예요. 너희들 멋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렇게 마구잡이로 입법을 시도하더니 이제는 무슨 법률까지 시도하느냐. 배임죄를 없애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배임죄. 여러분, 배임죄가 누구를 연상시킵니까? 이재명 씨에 대한 배임죄를 없애버리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이 면소가 됩니다. 면소. 그러니까 이재명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배임죄를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사법부 겁박에 그치지 않고 사법을 초월해서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배임죄라는 거를 없애버리겠다는 걸 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가 공언했습니다. 이번 회기 안에 반드시 배임죄를 없애겠답니다. 여러분, 배임죄가 무엇입니까?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죄를 배임죄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게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직원이 내 친한 친구가 우리 회사하고 거래할 일이 있는데 이게 1,000만 원짜리인데 나 500만 원만 내고 가. 이렇게 해도요. 그 직원에 대해서 처벌할 방법이 없어지고요. 식당이라면 식당 계산대에서 10,000원어치 식사를 한 내 친구에게 1,000원만 내고 가 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률을 없애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검찰청을 없애면 중수청과 기소청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중수청과 기소청을 만드는 법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검찰청이 해체되는 것에 대해 관계된 많은 법률들 다 손봐야 됩니다. 그런 생각도 없어요. 정부 조직법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여성가족부를요 승격시키고 환경부를 이름을 바꾸고 여러 가지 정부 조직법을 발표했죠. 이 법률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대략 700여 개의 법률을 손봐야 합니다. 700여 개의 법률을.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 민주당이 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하지 않았죠. 정부 조직법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는 이 하위 법률 700개를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랬더니 윤호중이라는 작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시행령 부칙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여러분, 법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행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700개의 법률에 모든 걸 다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당황을 하더군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그러합니다. 지금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힘이 그 AI로 조작된 녹취 파일을 가지고 대법원장을 겁박한 죄를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건 수사가 불가피하고요. 허위사실 유포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죄는 서영교 의원이 감당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요 이미 여러분 개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개싸움.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정했는데 일본에서 왜 국가대표를 손흥민을 뽑았냐고 난리치는 격입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와 나경원 의원 간의 추나대전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모든 일을 다 내년 지선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또는 그 다음 선거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한국 사법부의 독립 문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 투자에 관련된 문제. 한국의 정치 리스크가 크다는 인식이 굳어지면 외국 자본은 빠져나갈 겁니다. 여러분, 경제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죠. 지금 9월 21일 동대구 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국민 규탄대회에서는 참 부끄럽지만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중 75명만이 참석을 하고 32명, 일명 한동훈계라고 일컬어지는 자들이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그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야외 투쟁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그러면 야외 투쟁 외에 국민의힘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그거에 대한 답변은 하지 못합니다. 특히 박영화 같은 작자는요. 앞으로도 다음 주에는 이제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금 한동훈계 의원이 대구 집회에도 참석하지 않고요. 그 야외 투쟁을 반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이들을 징계에 의해 회부해야 합니다.